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젊어서는 버는 돈이 내 돈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쓰는 돈이 내 돈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꿈, 희망, 미래 재단의 스티브 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갈수록 젊어지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가요?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네. 얼굴이 그대로예요. 아, 화장을 오늘 좀 신경 써서. 아니 또 이렇게 이미지가 좋으니까. 아이, 별 말씀을요. 저희가 좀 이렇게 정겹게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쪽으로 앉으시고, 예, 제가 이쪽으로 앉아서. 이사장님께서는 뭐 누구나 정말 다 부러워하는 그런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시지만 사실 시작을 보면은 사실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럼요. 네. 지금은 정말 누구나 막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셨지만 예전 얘기 잠깐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네.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죠. 차고에서 물론 뭐 사업할 때 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하지만은 저는 그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 어린 시절을 굉장하게 가난하게 자랐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가난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갈 때 어머님이 누님 교복을 줄여 입혀서 갈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연을 많이 하지만은 나는 부모님에게서 돈을 유산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땡땡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뭔지 아세요? 가난.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 너무 고생하시니까 나는 어머님을 위해서 반드시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예, 어려서부터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는 그냥 외우고 시험 보기가 싫어서 공부는 이렇게 열심히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사회에 나오니까 오르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대기업, 중소기업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뭐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뭐 교수가 되기 수사했을 텐데 그건 저거 거리가 먼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 뭘 하나 아무것도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진짜 맨손으로 미국을 갔죠. 가서 처음에 이제 노동부터 시작하고 시간당 한 3,000원씩 받고 흑인 멕시칸들과 땀 흘려가면서. 근데 평생 노동하면서 너 정말 좋았어요. 남의 나라 가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참 좋다고요. 근데 평생 노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공부밖에 없구나. 예, 그래서 야간 대학원 좋은 대학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자통신하고 이것만 가서 대학원 나와서 엔지니어가 되면 나의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겠구나. 주경야독했죠. 학교 다닐 때 뭐 공부가 재미없어서 안 했는데 일단 사회 나가니까 왜 이렇게 배우고 싶습니까? 남들이 하나 배울 때 두 개, 세 개 빨리빨리 배워야지. 그죠? 그래야지만 승진되고 돈 더 벌고 인정받고. 근데 큰 조직에서는 모든 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존재감이 없죠. 배움의 열정을 채울 수가 없죠. 이건 내가 원했던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구나. 회사 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중소기업을 간 거죠. 중소기업을. 거기 갔더니 정말 일을 혼자서 책임연구원으로 제품 개발도 하죠. 영업하면 영업 지원도 하죠. 제품을 고장나면 내가 고치러 가죠. 1인 3역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주어질만 하는데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저한테 주어진 제품이 있으면은 왜 경쟁 회사들이 뭐 하는지 궁금하니까 그 회사 제품을 들여다보고 스펙을 들여보면서 관심을 갖고 어디에 쓰이지? 이게 어떻게 만들지? 앞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제품에는 거기에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네? 가슴이 퉁 뛰는 거예요. 전 창업의 창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연구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하고 싶은 충동. 그래서 이제 1억을 막아주고 착으로 들어갔죠. 그게 이제 고생의 시작이었고. 예, 그렇게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야말로 좀 여유 있는 이제 삶을 찾으실 그 정도가 됐으면 뭐 그냥 왜 갑자기 귀국을 하셨을까? 네. 아,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영국 귀국을 갑자기 결심하게 이제 되셨어요? 제가 한 15년 동안 네. 이제 한 회사 두 회사를 키우면서 제 시간 없이 정말 달려만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숨없이 살아가서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두 번씩이나 유종임을 거두고 남이 생각하는 무슨 뭐 2조 원, 뭐 다 제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이 그 베벌리힐 중에서도 마이클 잭슨 이웃인데 예, 바깥에서는 집안이 안 보일 네, 정도로 짐작이 담이 되네요. 있고 그래서 참 거기에서 늘 이 명화를 꾸며놓고 늘 파티하고 전 세계 여행 다니고 골프 쳤는데 한 6개월 좋았어요. 네. 옛날이 그리워지더라고. 아, 나는 옛날에 그냥 열정을 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사람이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것에 뭔가가 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예. 암만 돈과 성공이 있어도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있으면 이건 행복이 아니다. 정말 그 당시에 내가 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을 찾아서 30년 만에 영국 귀국한 거죠. 네. 나이 들어서 쓰는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어요? 글쎄 이제 뭐 우리가 누구나 다 네. 돈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평생 쓸 수 없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의미 있는 삶이 뭘까 했을 때 더 큰 돈과 성공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귀하게 쓸까? 이제 쓰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것이? 그래야 내 행복하니까. 그게 가장 이타적인 것이, 그렇죠? 남을 위한 것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행복이더라. 네. 근데 정말 워낙에 이 사업적으로는 뛰어난 감각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이제 그 사회복지법인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정말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다 번창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아니, 우선 돈을 써가면서 하니까,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늘 할 때 남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남이 하지 않는 남의 도움이 손길이 안 가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내가 찾아내서 남들이 못하는 거 할 때 저는 또 다 희열을 느끼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제 점점 많이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거는 정말 그런 이걸 통해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예, 이게 돈 버는 성취가 아니라 강연을 통해서 만난 학생이 한 5, 6만 명 될 거예요. 연에 한 120회 정도 가니까. 그건 제가 이제 교육 사업을 한 6년 조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교육 사업을 통해서 그건 3일간의 교육인데 만난 학생 작년에 2만 6천 명. 그렇죠. 수적으로. 근데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그냥 사소한 만남이 아니라 저는 만나서 오늘 이 날 만나서 넌 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 사명감, 각오를 가지고 가서 만나죠. 그런데 애들이 그걸 만나서도 오, 맞아요 하는데 환경이 안 바뀌니까. 그럼 이사장님 그 미국에서 귀국하실 때 아예 꿈을 그럼 난 교육 쪽으로 또 장학사업 쪽으로 좀 해야겠다는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니 이제 제가 와가지고 네. 뭐 양론도 가보고 네. 고아원도 가보고 그때 뭐 사회복지 법인이니 뭐 많더라고요. 그럼 내가 돈이 귀하게 쓰는 곳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보면은 제가 아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누님들이 대학을 못 나왔어요. 집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 뽑아서 너 대학 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주는. 그러면 돈만 주는 길에 애들에게 또 인성교육 시켜주고 리더십 교육 시켜주고 이런 교육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 600명 이상. 예,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것도 아무도 못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강연을 통해서 청소년 만나는 모습이, 야, 이건 진짜 제가 본 미국에서의 애들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 애들이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죠? 학원 가 있죠. 학교, 학원, 나중에 학교 야자로 해서 하루 종일 학교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재미없는 공부에 그나마 그 안에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쭉쭉 올라오고 잘 나오면 인정일도 받죠. 그런 애들이 한 반에 몇 명이겠어요? 한두 명? 참, 이건 아닌데. 참 아닌데 바꾸기가 힘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환경은 못 바꾸지만 정말, 네. 본인이 바뀔 수 있다. 저희는 공부머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공부머리 아니었어요. 공부머리가 있을 때만 교수가 됐을 거야. 다 타고난 재능이 다른데. 네. 그렇죠. 공부 잘할 수 있는 애들은 공부하고, 지금 우리가 2만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헤어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 아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겠다. 네. 뭐 제빵사가 되겠다. 뭐 정말 모든 직종이 공부머리하고 다른 거거든요. 손재주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럼 자기가 뭔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빨리 찾아서 그 길로 나가야지. 근데 얘네들은 늘 그냥 안 돼, 재미없으면서도 새로운 걸 찾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Wake up! 이렇게 살지 말아라. 예,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죠. 예. 네. 그 1년에 120여 회의 강연이면 정말 그동안에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셨을 거고 또 그를 통해서 또 그야말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 학생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네. 저희가 이사장님의 일상이 어떤지 저희가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 국내외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인공은 아메리카 드림의 상징이자 2조 원 성공 신화를 이룬 스티브 김 이사장이다. 그런 그가 30년 만에 영국 귀국을 결심하게 된 까닭은 행복한 삶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꿈희망미래재단에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올 예정. 한 50분 모셔서 오늘 감사의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 1부는 이제 이렇게 음악으로서 감사 말씀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꿈, 희망, 미래와 인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하는 학교가 어떻게 변했고. 2009년 교육 사업에 문외한이던 그가 청소년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첫발을 내디딘 세 번째 창업은 꿈희망미래 리더십센터. 공감과 소통을 모토로 한 리더십센터의 교육을 지지해주고 손 내밀어준 전국의 교육 관계자들. 아이들이 인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업돼서 저희 학교가 지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굉장히 높아지는 학교, 명문 고등학교가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되든 안 되든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의 의지가 생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우리 학교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지금 대학교까지 장학금을 다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이사장님의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를 표하는 사은회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기도 하다. 이분의 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행복해지는 일이 결국 내가 행복해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스티브 김 이사장. 했는데 1년 만에 저희 학교가 목포 시내에서 정말 최고의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9시 온 친구, 10시 온 친구, 오후 2시 온 친구, 아침과 오후가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열정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연을 1년에 120여 개 넘게 하시면 사실은 이 컨텐츠 개발도 참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좀 강의를 하세요? 차별화가 살 길이다. 차별화. 네.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자. 자아 발견하자. 예? 그걸 통해서 꿈 찾자. 그리고 이제 살면서 저는 참 중요한 것이 인성이다. 그래서 인성이 스펙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정말 성실하고, 남들과 약속 잘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노력하는 사람 중에 성공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do action. 나도 너도 우리도 액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구호도 재밌게 외치고. 하셔야 집중할 재밌게 것 하죠.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 제가 또 마술도 보여주고 또 우리 같이 개똥벌레 노래도 불어주고. 네, 네. 힘드시겠지만 진짜 보람도 많이 그렇죠. 느끼시겠어요. 보람 있으니까 제가 이거 하지 뭐. 힘만 들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청소년들의 문제가 뭐 학업이나 뭐 대학 진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취업도 어렵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결혼도 어렵고. 취업들을 못하니까 연애도 못하고 직접도 못하고 물론 그렇죠. 예, 뭐 정규직이 아니라 네. 그죠? 비정규직의 알바에 안정이 안 되면 사실은 자기가 연애 결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강사들 젊은 강사 코치들이 저희 한 70명이 돼요. 평균 나이가 한 28세. 그럼 이 친구들은 1년에 한 50번씩 짐을 싸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갔다 왔다 합니다. 네. 예, 참 열심히 살죠. 그럼 난 내일 물어보지. 야, 너 행복해? 이 일 자체 너무 보람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응? 그렇지만 애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서 대학교 때는 뭐 스펙이다, 자격증이다, 뭐 내신이다 그렇게 살다가 직장을 얻었는데 직장 나와서 누구 소개가 해주지 않으면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참 파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기보다 훨씬 많은데 그럼 그 방법이 뭘까? 한참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 개체성했으면 자기 프로필을 갖다가 잘해서 내면은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한 것이 맞는지 우리가 신원조회를 해서 그걸 확실히 여기에 진술한 거는 다 검증이 됐다.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1대1도 매치해 줄 수 있지만은 야, 결혼 상대는 우선 편해야 돼. 그 다음에 대화가 돼야 돼. 예? 앞만 이쁘면 뭐해? 만나서 할 얘기가 없으면은 할 얘기가 없이 어디가 밥 먹으러 가봐. 외식해봐. 재밌겠니? 대화하는 사람하고 어디 여행 같이 가봐. 재미있을까? 그래서 대화를 통한 공감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애들 대화하지 못하고 그런 기술이 없이 그냥 요새 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친구들에게 워크숍, 세미나, 저희 하나 리더십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토요일마다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하고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소통 능력, 매너, 그렇죠? 이런 걸 키워주는데 그 자연히 거기서 모이게 해서 만나면 그 안에서 좀 눈이 맞지 않을까. 정말 또 많은 청소년들이 보면서 야, 나도 이 사장님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강연 끝나면 어떤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던가요? 우리 청년들 또 청소년들. 아니 뭐 요새 돈이 얼마 있어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예,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좀 공부하기 싫은데 어떻게 쓰면 좋아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어제는 이제 비전 토크라 그래가지고 그 함안에 있는 칠성 중학교 애들이 20명이 1박 2일로 올라왔어요. 선생님 네 분 인솔해서. 그럼 제가 한 2시간 동안 같이 한 명의 궁금증을 덜어주는 이제 이런 거 따는데, 그래서 청소년들 들어보면 뭐 고민, 진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또 새로 냈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멘토, 뭐 스티브 킴 아저씨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읽게끔 하고, 그리고 이건 제가 냈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무료로. 북한에도 어떤 그 지원 사업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예전에 많이 했죠. 네, 여러 번 다녀오셨죠? 여러 번 갔다 왔죠.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 북한 관련해서는. 그건 좀 오래되는데요. 네. 예, 북한 가면은 주로 이제 이런 장학 사업보다도 못 먹으니까. 예, 이제 빵을 갖다가 지금도 빵 공장을 제가 평양 그 과기대에서 빵 공장을 해가지고 하루에 몇천 개씩 빵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 그 일하는 사람들 먹이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하고 예전에 이제 나진에 갔더니 나진 선봉하면은 그 정제 자유무역 지역이라 해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건 저 북한이 뒤쪽으로 해가 훈춘에서 이렇게 다리를 건너 들어갑니다. 중국을 거쳐서. 야, 들어갔더니 길이 없는 거예요. 포장된 길이 없는 거예요. 차도 없는 거예요. 거긴 사람들이 어깨다가 뭘 메고 행군을 해요.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하루 이틀 거기서 장터가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삶이 저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버스를 한 8대 넣어가지고 버스만 넣어가면 돌아갑니까? 기름, 부속품 뭐 이제 그런 것도 했고 선박 공장도 제가 수리해줬고 비료 공장도 세웠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는 그런데 진짜 이 해주고 싶어도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줘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이거든요. 돈을 쓰는데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이라는 게 그냥 지금 어떻게 귀하게 쓰자. 귀하게 쓰자. 이 돈을 쓰므로 해서 지금 어떻게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자 이왕이면은 그죠? 이 돈을 통해서 아니면 내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삶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그래서 시간과 돈이 귀하게 쏘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에도 우리 뭐 교포들도 많죠. 그런데 거기도 청소년들이 여기만큼은 좀 덜 할지 몰라도 그냥 요새는 스마트폰에 갇혀 살고 남들하고 대화할 줄 모르고 자신감, 그냥 내향적이랄까 자신감을 없으니까 그렇죠.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죠. 갇혀 사는 애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도 이 교육 사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 사회 모습, 한국의 모습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기성세대들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국에 여기서 보니까 이 한강의 기적이 그냥 된 게 아니라 한국의 그 우수성이 엄청나더라고. 한국의 DNA가 어떻게 보면 유태인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끝으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행복이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행복이요? 옛날에 그냥 돈 벌고 성취하면서 오지 않았는데 요새 행복은 저는 나를 통해서 그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질 때 아니면 저하고 같이 어떤 분이 전역을 하고 했을 때 그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사원했을 때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먼 데서 오셨거든요. 뭐 어떤 분이 여수 함안에서 오셨는데 너무 행복했었다고 저에게 메시지 줄 때. 그래서 저를 저기서 다른 분 사람들이 참 행복해할 때 저는 그게 저의 진짜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왜 이 재단 이름을 꿈, 희망, 미래라고 하셨는지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더 열심히, 더 멀리,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좀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가장 그 이타적인 게 이기적이라는 얘기 항상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